안녕하세요. 이번 주 독서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판적 읽기의 개념을 정리하고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님의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라는 논설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있는 펜을 준비해 주시고요. 필기할 거리가 있으면 일시정지하고 꼼꼼히 필기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을 일부러 천천히 하는데 느리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강의 속도를 1.2배속으로 설정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교과서 94페이지와 95페이지를 펴주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교과서를 읽어보아야 합니다.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5분간 정독해주세요. 강의를 일시정지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교과서를 읽어주세요. 네, 모두 읽어보았나요?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짚고 뒤로 넘어갈게요. 네, 비판적 읽기가 보이네요. 자, 비판이 무엇인가요? 비판이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어떤 것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죠. 비판적 독해는 무엇인가요? 비판적 읽기란 글의 내용과 글쓴이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따져 읽으면서 그에 대해 공감하거나 반박하는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판적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에 대한 정확한 사실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비판적 읽기의 개념 잠깐 볼게요. 비판적 읽기는 글의 내용과 정보, 관점 등이 올바른지 따져가면서 읽는 활동을 말한다. 비판적 읽기의 필요성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판적 읽기의 방법 크게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글에 포함된 관점이나 내용, 그리고 표현 방법이 적절한지 따져보는 것. 글에 숨겨진 글쓴이의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까지 찾아내서 그것을 비판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점. 자,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적 읽기의 방법, 내용의 타당성과 관점의 공정성 판단하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내용의 타당성 판단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장이 합리적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정확한지를 판단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내용의 타당성. 글에 제시된 글쓴이의 주장에 지나친 어떤 논리적 비약은 없는지 판단하고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 이것 내용의 타당성 측면에서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관점의 공정성. 관점의 공정성 판단하는 것은 글의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며 읽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글쓴이의 관점이 객관적인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글쓴이가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지 판단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 세 번째, 표현 방법의 적절성 헤아리기. 자, 이는 무엇인가요? 글쓴이가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글에 사용한 다양한 표현 방법을 파악하며 읽는 것이죠. 글에 과장된 표현이 없는지,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표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며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 글쓴이의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 비판하기. 자, 이는 무엇인가요? 글쓴이가 글을 쓴 진정한 의도와 글에 담긴 사회문화적 이념을 판단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판단하면서 읽는 것이죠. 모든 글에는 글쓴이의 의도가 담긴다. 또한 그 의도는 글쓴이가 속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이념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독자는 글쓴이의 진정한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야 한다.
글쓴이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이에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생각과 어떤 점이 다른지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글에 담긴 사회문화적 이념이 올바른지 정의로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헤아리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아래는 비판적 읽기의 사례로 박정훈이라는 사람의 냉장고의 두 얼굴이라는 논설문의 일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이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살펴보시고요. 근거만 한번 찾아볼게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비만 환자의 통계 자료 수치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근거가 되는 통계가 정확하고 적절한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독자는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점. 제일 중요한 것은 비판 대상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죠. 비판 대상의 부분적인 내용에 얽매이기보다는 그 대상의 핵심이 안고 있는 오류나 허점을 지적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 이 글은 독립운동을 하는 동지들에게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자는 설득의 내용을 지닌 논설문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글인데요. 과연 우리는 이 글의 모든 내용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글을 읽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강의를 일시정지하고 20분 정도 정독을 해주기 바랍니다. 96쪽부터 100쪽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꼭 읽어보세요. 자, 일시정지하고 모두 글을 읽어보면서 지문의 왼쪽, 오른쪽에 있는 생각하며 읽기 문제에 나름대로 답을 해보기 바랍니다. 연필이나 샤프로 간단히 답을 해보시고요. 강의를 들을 때는 색깔 있는 펜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은 한자어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독해할 때 낯설고 어렵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낯선 어휘들의 뜻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같이 지문 독해로 들어갈게요. 자, 본문에 등장하는 낯선 어휘들의 뜻을 알아보자. 친애, 친애는 무엇인가요? 친밀히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 또는 사랑. 사활은 죽기와 살기라는 뜻으로 어떤 중대한 문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숭상은 높여 소중히 여기는 것. 훈장은 글방의 선생을 의미하고요.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입니다. 막론하다는 이것저것 따지고 가려 말하지 아니하는 것. 신의는 믿음과 의리, 환난은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자, 정의 무엇인가요? 서로 가깝게 지내어 친하여진 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돈수는요? 돈수는 두텁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화기는요? 화기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는 화목한 분위기를 말합니다. 화기애애라는 말이 있죠? 여럿이 모인 자리에 화목한 기운이 넘쳐 흐를 때 화기애애라는 말을 쓰죠. 자, 우로는 말 그대로 비와 이슬입니다. 자, 그 다음 97페이지. 자, 염세는 무엇인가요? 염세는 염세의 염은 싫어하다. 염이죠? 무엇을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을 괴롭고 귀찮은 것으로 여겨 비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자, 이것에 반대되는 것이 낙천적인 자세죠. 자, 천부는 무엇인가요? 천부는 하늘이 내려주는 것 또는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것.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을 말하죠. 천부적인 기질 이런 말이 있죠. 자, 혼상은 무엇인가요? 혼인과
초상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혼상의 상은 이를 상이죠. 자, 허례는 무엇인가요? 허례는 겉만 꾸미는 그런 예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텅 비어있죠. 빌, 허자죠. 자, 완이물은 무엇인가요? 장난하며 희롱하는 대상을 완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98페이지. 강보는 무엇인가요? 강보. 갓난아기를 싸는 포대기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포대기죠. 자, 관민은 관리와 국민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관민. 자, 결단은 이런 것도 있죠? 결단. 저 이건 뭔가요? 결정하고 단정 짓는 거죠. 결정하고 단정 짓는 것을 결단이라고 하고, 자, 이것은 어떤 일이나 물건이 아주 망가져 손을 쓸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 선차는 배와 수레를 말하고요. 자, 그 다음 흠하다. 자, 이것이 험이라는 단어로 변모했는데요. 흠하다는 어떤 사물의 모자라거나 잘못된 부분 또는 사람의 성격이나 언행에 나타나는 부족한 점을 들추어내거나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심상하다는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다. 이것은 평범하다라는 거죠. 평범하다. 이런 일동은 무엇일까요? 이런 일동? 하나하나의 말과 움직임, 하나의 말과 하나의 움직임 또는 사소한 말과 행동을 이런 일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어휘, 낯선 어휘들 잠깐 살펴봤고요. 자, 같이 차근차근 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 돈수의 의미부터 볼게요. 정의 돈수의 의미 무엇일까요? 정의는 친애와 동정의 결합입니다. 친애는 친밀감, 애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정은 연민과 공감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죠. 정의는 친애와 동정의 결합이라고 합니다. 친애란 부모가 자식을 보고 귀여워서 정으로서 사랑하며, 동정이란 자식이 당하는 고와 낙을 자기가 당하는 것 같이 여김입니다. 그리고 돈수란 정의를 더 커지게, 더 많아지게, 더 두터워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자, 강조하죠. 다시 말해, 친애하고 동정하는 것을 공부하고 연습하여 이것이 잘 되도록 노력하자 함입니다. 자,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글쓴이는 정의 돈수, 즉 친애와 동정을 더 커지도록 하기 위해 이 둘을 공부하고 연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와 돈수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자, 글의 처음 부분입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 들어갈게요. 정의와 사회와의 관계. 인류 중 불행하고 불쌍한 자 중에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자는 무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이요. 복 있는 자 중에 가장 다행하고 복 있는 자는 유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입니다. 무정한 사회. 불쌍한 사람이 사는 사회, 무정한 사회.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사는 사회는 유정한 사회. 즉,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유정한 사회겠죠? 자, 사회에 정의가 있으면 화기가 있고, 화기가 있으면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으면 활동과 용기가 있습니다. 라며 말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연세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지닌 부분일까요? 연세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정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필요성? 정의의 필요성. 정의가 넘쳐나면 화목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화목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매사에 흥미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말이죠. 매사에 흥미가 있어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용기를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의와 사회는 이렇게 밀접한 때려야 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고요. 유정한 사회는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 자, 유정한 사회. 유정한 사회는 태양과 우로를 받는 것 같고 화원에 있는 것 같아서 여기는 고통이 없을 뿐더러 모든 일이 잘 되어갑니다. 고통이 없대요. 모든 일이 잘 되어간대요. 유정한 사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사람들이 삶에 흥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대요? 용기를 내서 일을 하고요.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는 일이 넘쳐납니다. 자, 이에 반하여 반대로 무정한 사회는요. 무정한 사회는 가시밭과 같아서 가시밭과 같대요. 또 차가운 바람과 같대요. 사방의 괴로움 뿐이므로 사람은 자기가 사는 사회를 미워하게 됩니다. 또 비유하면 차가운 바람과 같아서 공포와 우울이 그 사회를 뒤덮고 사람들은 매사에 흥미를 잃고 위축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것이 무정한 사회의 특징이네요. 비유를 통해서 무정한 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해결해 볼게요.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를 각각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을 찾아보자. 자, 예시답 나와 있죠? 무정한 사회는 가시밭, 차가운 바람이라고 빗대어 표현했고요. 유정한 사회는 태양과 우로를 받는 것, 생명력이 있는 그런 거죠. 자, 화원에 있는 것. 자, 이런 식으로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유정한 사회와 무정한 사회를 대조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무정한 대한사회로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글을 쓰게 된 사회 문화적 배경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잘 볼게요. 무정한 대한사회. 우리 대한사회는 무정한 사회입니다. 우리 대한사회는 무정한 사회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무정한 사회가 많겠지만 우리 대한사회는 가장 불쌍한 사회입니다. 그 사회의 무정이 나라를 망하게 했죠. 무정이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글쓴이가 생각하는 우리가 나라가 망한 이유입니다. 글쓴이는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원인이 우리나라가 무정한 사회였기 때문이라고 파악합니다. 따라서 현실을 극복하려면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면 우리 사회를 유정한 사회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여러 백년 동안에 대한사회에 사는 사람은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우리는 유정한 사회의 맛을 모르고 살아왔으므로 사회의 무정함을 견디는 힘이 있거니와 다른 유정한 사회에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우리 사회 같은 무정한 사회에 들어오면 그는 죽고 말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사활 문제를 앞에 두고도 냉정한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가 하는 운동에도 동지 간에 정의가 있었던 듯 효력이 더욱 많았겠지요. 정의가 있어야 단결도 되고 민족도 흥하는 법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 부분인가요? 글쓴이는 당시 독립운동 노선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이 우리 사회가 무정하기 때문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정의를 통해 독립운동을 하는 동지들끼리 뜻을 모아 단결하면 독립운동의 효력이 더 커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이 현실을 극복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흥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가 있어야 단결도 되고 민족도 흥하는 법이지요. 정의는 본래 천부한 것이건만 유교를 숭상하는 데서 우리 민족이 남을 공경할 줄은 알았으나 남을 사랑하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또 혼상 제사도 허례로 기울어지고
형식, 거칠에만 신경 쓰고 진정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유년 시절을 되돌아보십시오. 회고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정이 생기면 당연하거늘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 형과 아우 사이에 아무 정의가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 아무 정의가 없는 대한 사회에 대해서 씁쓸하게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쓴이가 진단하고 있는 당시 조선 사회의 문제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른쪽 문제 해결해 볼게요. 유정한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무정한 사회에 살고 있는 탓에 민족의 사활 문제를 앞에 두고도 냉정하게 행동하고 단결하지 못하여 나라를 결국 빼앗겨 버렸다. 네. 자, 그다음 필기는 일시정지하고 꼼꼼히 해주세요. 자, 넘어갈게요.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대할 때 한 개인의 완이물로 여깁니다. 무슨 말인가요?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대할 때 한 개인의 완이물로 여긴대요. 완이물이 뭐였죠? 장난하며 희롱하는 대사. 어른들이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우리 미래이고 희망이잖아요. 그러한 존재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장난하며 놀림거리의 대상으로, 희롱하는 대상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어른이 어린아이를 대할 때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난하며 희롱하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잖아요. 대한사회의 무정함을 가정의 사례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그 울고 웃는 꼴을 보기 위해 울려도 보고 웃겨도 봅니다. 또 호랑이가 온다, 귀신이 온다 하여 아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또한 집안에 계신 조부모나 부모는 호령과 매 때리기로만 일을 삼으므로 아이들은 매를 맞을 생각에 떨고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산에 가서 놀기를 제일 좋아했는데 종일 놀다가도 돌아올 때는 매를 맞을 생각에 떨면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걸핏하면 아이들을 잘못했다고 내쫓습니다. 제 부모의 집에서 쫓겨나와 울면서 빙빙 돌아다니는 꼴은 참으로 기가 막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존중하지 않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대한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같이 하여 강보에서부터 공포심만 가득한 생활을 하던 아이가 가정을 벗어나서 학교에 가면 훈장이라는 이가 또한 호랑이 노릇을 합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정의를 배울 수 없는 무정한 대한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린 시절에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공포를 겪었던 아이가 그 아이가 조금 나이를 먹고 성장해서 학교에 가도 역시 훈장님, 무서운 호랑이 같은 선생님, 훈장이 무서운 호랑이처럼 굴기 때문에 정의를 배우지 못한다는 뜻이죠. 대한사회의 무정함을 드러내는 또 다른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시부모와 며느리, 형과 아우 모든 식구가 다 서로 원수입니다. 관민 간에도 그러합니다. 리에, 면에, 군에, 도에 가보십시오. 어디서든지 찬바람이 아니 부는 데가 없습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무정한 사회의 모습이네요. 그보다 더 기막힌 것은 남녀 간의 무정함입니다. 우리네의 가정에서 부부가 만일 서로 보고 웃었다가는 큰 결단이 납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남녀 사이에는 정의가 전혀 끊어져 서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남녀가 사귀는 날이면 마침내 범죄 사실이 생깁니다. 이것은 남녀가 정당히 교제하는 길을 막는 이유입니다. 대한사회의 무정한 그 남녀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사회와 대조되는 다정한 남의 사회, 서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다른지 볼까요? 다정한
남의 사회. 다정한 남의 사회. 서양을 말합니다. 이제 한번 눈을 돌려 다정한 남의 사회를 봅시다. 그들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결코 노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화내지 않는데요. 장난감으로 인형 같은 것을 주어 사랑하게 하고 잘 때는 안고 키스하고 재운대요. 식탁에서도 아이를 특별히 대우한대요. 우리 가정에서처럼 역정을 내며 먹으라고 호령하지 않습니다. 무정한 대한사회와 대조되는 모습들이네요. 이리하여 어렸을 적부터 공포심이 조금도 없이 화기애애하게 자랍니다. 어린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유정한 서양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서양 아이들은 실로 꽃보다도 귀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귀하게 대접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난 까닭입니다. 소학교에 가면 교사는 다 여자입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정이 더 많은 까닭입니다. 이거 동의하시나요?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자, 선생이 학생을 친절히 대접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선생을 매우 따르고 학교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결코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기 싫다고 억지 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선차에도 집회에도 화기가 있습니다. 화목한 기운이 넘쳐난대요. 근심이 있는 이는 결코 남의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음악대가 있고 또 교우들이 때때로 모여 웃고 먹고 하면서 정의를 화목하게 합니다. 유정한 남의 사회, 서양 사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네들은 정의를 밥과 옷 이상으로 여깁니다. 자, 그네들이 의미하는 건 서양 사람을 말합니다. 밥과 옷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생필품이죠. 정의를 밥과 옷 이상으로 여긴다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그만큼 정의의 가치를 매우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의의 가치를 매우 중시한다라는 점, 자, 이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네요. 상인이나 학생이나 심지어 신문 파는 아이들까지라도 친목단체를 안 가진 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에서 이렇게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 가서 제일 부러운 것은 직업의 상하를 막론하고 다 즐거워함입니다. 정의를 중시하는 유정한 사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왼쪽 문제 해결해 볼까요? 여자가 남자보다 정이 더 많다라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자, 예시답은 이렇습니다. 정이 많은 것은 개인의 성격 차이일 뿐이지 이를 성별의 차이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여자가 남자보다 정이 더 많을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정이 많을 때도 있다라며 글쓴이의 견해에 논리적으로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99페이지를 볼게요. 서양 사회에서는 손님이 오면 웃으며 접대합니다. 부부될 남녀는 약혼 시절부터 열정적인 사랑이 지극하여 서로 껴안고 좋아합니다. 다른 이가 이를 흠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는 아무런 공포가 없고 다만 두터운 정뿐입니다. 유정한 사회의 남녀관계, 유정한 사회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남녀의 화합은 사회 정의의 기초이지만 우리 사회는 남녀를 꼭 갈라놓음으로 차디찬 세상을 이루고 맙니다. 서양 사람은 정의에서 자라고 정의에서 살다가 정의에서 죽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의가 많으므로 화기가 있고 따라서 흥미가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다 잘 됩니다. 정이 많아서 무슨 일이든지 다 잘 되는 서양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정의 기르기 공부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이 정의 돈수 문제를 결코 심상히 볼 것이 아닙니다. 자, 정의 돈수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사회를 개조하자면 먼저 무엇을 만들어야 하느냐? 다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선조적부터 무정한 피를 받았기 때문인지 아무래도 더운 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기르는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뒤에야 참 삶의 맛을 알겠습니다. 정의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른다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동에 우리 사이의 정의를 손상하는 자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런 일동은 뭐라고 했죠?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로도 정의를 손상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 자, 글쓴이가 말하는 우리의 원수는 어떤 사람인지 말해볼 수 있을까요? 자, 글쓴이가 말하는 우리의 원수는 자, 여기 볼게요.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서로 정의를 상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일동으로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정의를 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원수다라는 것이죠. 과거나 현재 우리 동포는 어디 모인다 하면 을에 싸우는 것으로 합니다. 남의 결점을 지적하더라도 결코 듣기 싫은 말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써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중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사랑이네요. 그렇죠? 남의 결정을 지적하더라도 결코 듣기 싫은 말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써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 자, 이제 정의를 기르는 데 있어서 주의할 몇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한 7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기르는데 주의할 사항 7가지. 자, 남의 일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남의 허물을 적발하기를 조심하고요. 각자 자신의 허물을 살펴서 그것을 고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사회 악을 방관하자는 뜻이 아니라요. 남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는 행태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남의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 자, 이는 무엇인가요? 모진 돌이나 둥근 돌이나 다 그것이 소용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다 쓸모가 있죠. 따라서 다른 사람의 성격이 나와 같지 않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나무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와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이 무조건 틀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남의 개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남의 자유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입장 바꿔 생각해 봐도 이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자, 4번째, 남에게 물질적으로 의뢰하지 말아야 한다. 사이좋은 친구들도 돈 문제로 의가 상하는 일이 많잖아요.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뜻대로 안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물질적으로 빌려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의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5번째, 정의 깊고 얕음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 6번째, 신의를 지켜야 한다. 자, 믿음과 약속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7번째, 예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 자, 이 7가지 정의를 기르는데 주의할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위난이라는 단어는 위급하고 곤란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위험한 재난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공익사업은 공공을 위한 사업을 의미하죠. 자, 끝부분입니다. 오직 정의, 돈수, 이 4글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반복, 강조합니다. 그 나라의 애국자를 대하는 것도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가 다릅니다. 우리 무정한 사회에서는 애국자의 결점만 집어내다가 위난에 빠질 때는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정한 사회에서는 그렇게 아니합니다. 또 어떤 이가 공익사업에 돈을 내다가도 다시 더 안 내면 그 전에 낸 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욕을 합니다. 이런 무정한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가 애국자를 대하는 태도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정한 국민은 아무리 젊지 않은 시인사나 부인이라도 노상에서 환난을 만난 사람을 보면 그 체면과 수고를 돌아보지 않고 기어이 구원해 줍니다. 여기는 귀천의 구별이 없습니다. 자, 여기는 유정한 사회죠. 무정한 사회와 대조되는 유정한 사회. 자기의 좋은 옷을 찢어서라도 상한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간호해 줍니다. 서로를 도와주는 유정한 사회의 모습이네요. 정의 없는 대한민족의 고통은 실로 지옥 이상입니다. 대한인의 사회는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입니다. 정의 없는 대한민족은 고통, 지옥이다. 다음 가시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낙이 없다. 우리 정의를 길러서 화기 가운데 살아봅시다. 자, 이게 주장입니다. 다 함께 정의 기르기 공부를 해봅시다. 다시 하는 말은 또 반복하네요. 정말 중요하니까. 정의가 있어야 화기가 있고, 화기가 있어야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어야 자연스럽게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슨 사업이든지 무슨 의무든지 하고 싶어서 하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라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오직 이 정의 돈수 네 글자에 의지하여 삽시다 라며 마지막까지 정의 돈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안창호 선생님의 글이었고요. 자, 핵심 정리 잠깐 볼게요. 자, 갈래는 무엇인가요? 네, 논설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설득적이고 그런 성격을 지닌 글이었고요. 유정한 사회와 무정한 사회, 서양 사회와 대한 사회를 대조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자,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정의 돈수를 배우자. 그래서 화기 넘치는 유정한 사회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 대한 사회를 성공으로 이끌자라는 것. 자, 특징,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정의와 돈수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정한 사회의 모습과 유정한 사회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당시의 대한 사회를 무정한 사회로 파악한 뒤에 정의 돈수에 힘쓰자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글을 구조화해서 무정한 대한 사회와 다정한 남의 사회, 다정한 서양 사회의 비교를 한번 다시 보면요. 자, 가정에서는 무정한 대한 사회는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가족 간에 뭐가 없죠? 정의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은 어른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왜냐면 어른들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매를 들고 자유를 빼앗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라나 학교에 가서도 무서운 호랑이 같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훈장이 아이들을 다그치죠. 아이들이 마지못해 학교에 갑니다. 자, 정의가 없어서 서로 웃지도 않고 범죄가 생기더라. 무정함이 나라를 망하게 했으며 정의가 있어야 우리 민족이 단결하고 흥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다정한 남의 사회. 서양이었어요. 자, 서양은 어땠나요? 가족 간에,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바라보는 다정한 남의 사회, 가족 간에 정이 가득하고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더라. 화기가 가득하더라. 사랑으로 대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학교에는 여자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학생들을 대하더라.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르고 학교에 가고 싶어 하더라. 자, 가정에서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더라. 자, 이것이 가장 기본이다. 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정의가 많으므로 사회에 화기가 있고 화목한 기운이 넘쳐나고 화목한 분위기가 넘치고 무슨 일이든지 다 자연스럽게 잘 된다, 성공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핵심 정리 다시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 무정한 대한 사회와 다정한 남의 사회 비교하는 거. 자, 이것도
간단하게 여러분들 빈 공간에다가 필기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자, 내려가서 읽고 갈무리하기 보시죠.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독서를 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수업 시간에 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공감한 부분과 공감하지 못한 부분을 근거를 함께, 이유를 함께 찾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학습활동 간단하게 볼게요.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를 읽고 이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활동을 해보자. 자, 글쓴이의 관점은 어떤 것이었나요? 본문 99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었죠. 서양 사람은 정의에서 자라고 정의에서 살다가 정의에서 죽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의가 많으므로 화기가 있고 흥미가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다 잘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의, 사랑이다. 그쵸? 자, 그 다음 글쓴이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 가정, 학교, 남녀 간의 관계 이렇게 3가지 정도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필기하시고요. 자, 학습활동 2번부터 봤네요. 네, 1번은 바로 할게요. 자, 이 아래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1번 넘어갈게요. 자,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이 글의 내용을 소제목별로 구조화해서 요약해보자. 비판적 독해의 바탕도 이 사실적 읽기거든요. 핵심을 파악하는 것. 자, 소제목별로 구조화해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정의 돈수의 의미. 정의는 친애와 동정의 결합이라고 했어요. 그쵸? 정의는 친애. 서로 사귀어서 정을 나누고, 그리고 동정, 그 연민을 느끼고 공감하는 것. 이런 것들의 결합이라고 얘기했어요. 돈수는 정의를 더 두텁게 커지게 하는 것이죠. 정의와 사회의 관계. 정의가 있으면 유정한 사회이고 정의가 없으면 무정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사회의 관계는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정의가 있어야만 유정한 사회, 화기가 가득한 그런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자, 무정한 대한 사회, 그리고 다정한 남의 사회, 대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무정한 대한 사회는 사람들 간에 정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다정한 남의 사회는 서양 사회는 정의가 많아 화기가 있고 흥미가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다 성공했어요. 자, 정의 기르기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사회를 개조하려면 정의를 기르는 공부를 통해 다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강조하죠. 오직 정의 돈수 이 4글자. 자, 화기 있는 화목한 분위기의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정의 돈수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 정의 돈수.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공감할 줄 알고 연민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 안창호 선생님이 말하는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글쓴이가 말하는 핵심 주장 정리해 볼게요. 정의 돈수 이 4글자 정말 중요하죠. 정의 돈수를 길러 무정한 대한 사회를 화기 넘치는 유정한 사회로 만들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정말 100번 넘게 강조했던 정의 돈수.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비판적 읽기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감상적 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